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단연 씨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 지금 지원한 그 직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더라도 이 상사면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거를 좀 사업 기회를 찾으면 좋을까?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하다던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레이시아요. 예. 제가 지원한 직무와는 완전 무관한 건데, 네. 그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네. 그런 타일 소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네. 실내에서 다 맨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슬리퍼나 이런 거는 정말 풀이 있는 아니면 흙으로 가득 찬 뭐 그런 땅에서만 신는 거고 실내에서는 무조건 맨발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했던 그 곳에서도 그 바닥이 다 타일이었는데도 이제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일 소재가 개발되고 그런 곳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진 곳에 네. 공급이 되면은 좀 많이 활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코트라 광저지사에서 네.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원래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붙이신 건지. 아시겠지만 네. 코트라 광저우리 네. 코트라는 그 위챗이라는 그 어플 위챗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네. 신청서를 해외 그런 기업들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네. 그리고 국내 담당자와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우리 이런 박람회를 해요 라는 것만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신청서를 캡처해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직접 한국 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네. 모순적이고 어떤 명확한 디렉션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업무들이 돌아갔고요. 신청해온 그런 신청서들에 굉장히 많은 정보 누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괄적인 신청서 양식을 그 홈페이지에 린크를 첨부를 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IT 담당자님과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신청서 캡처한 신청서본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간들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타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터를 제작한 어플을 사용해서 20대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나와 거리가 먼 어떤 산업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네. 조금 더 영하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성과가 이제 수치가 있나요? 네. 그 성과라고 하면은 그 네. 조회수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식 계정 네. 공식 계정의 조회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났었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늘어가는 건 아니고 한 3, 4개 정도의 포스팅을 했을 때 3, 4배 정도 그 효과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역관에서 우리 무역관의 그 홈페이지나 그 공식 계정 디자인이나 아니면 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꾼 건지 문의를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조사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다고. 네. 이게 제가 단순히 자소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하신 건지 좀 명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건데요. 네.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중국에서의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였고 네. 리서치 업체와 협업을 해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들에 기반해서 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의 산업이고 네.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정보가 상대적으로 공개가 투명하게 되지 않은 점도 많았고 협력사와 이제 1대1로 미팅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꼭 2개는 지키기로 했었는데요. 네. 하나는 내가 직접 발로 떼어서 이제 정보를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밖에 정보를 모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발로 떼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를 해서 회사 간의 그런 역학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 협력업체가 아니어도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왔고 네. 다양한 가설을 세워보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처리해보면서 기업 간에 어떤 역학관계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고 보조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한 씨,
논문과 블로그를 통해 패션 디테일 용어를 수립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상품의 사진을 보고 해당 설명을 네.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 네. 패턴이나 아니면 소재나 그리고 색상 등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네. 구글링 그리고 네이버 서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논문들과 블로그 사이트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네.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화를 진행을 했고 이후에 상품 설명을 작성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간 단축을 하면서 상품 설명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왕의 영업 전략. 판매왕. 네. 제가 보기에는 영업 전략이 신선한 느낌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해서 판매가 얼마만큼 된 건지, 그다음에 외부 스피커 이거 관련해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면접관님, 당시 네. 저는 저조했던 판매율은 일평균 한두 개 정도만 판매됐을 정도로 네. 판매율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네. 판매율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일평균 25개 정도 판매를 했고 총 83개를 판매를 해서 네. 판매장 대비 5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색다른 영업 전략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더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네. 상품 홍보를 위한 응모권 증정 업무뿐이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분들이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응모권만 홍보한다고 해서 네. 판매율이 효과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차별화된 어떤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던 것이 외부 스피커와 또 그런 차별화된 강점을 강조하기 위한 가격 대비 성능 네. 이것을 상품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결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하셨는데 네. 이게 보면은 경험이 다 이제 B2C 영업인 것 같거든요. 네. 올리브영에서도 그렇고 리엔함도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거기서 파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B2C 업무보다는 주로 이제 B2B 업무.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B2B랑 B2C의 그런 차이, 그다음에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면접관님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최종 소비자의 형태가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B2C는 직접 고객을 만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가 다수이고 네. B2B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네. 판매율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법인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비록 B2C 경험을 했지만 네. 영업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최종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또 숨은 니즈를 끝까지 발굴해내고 충족시키는 것이 영업 네. 직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네.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네.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B2B 영업에서 내가 이런 강점이 있어서 B2B 영업에 내 강점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경험 이외에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 현황 분석에 빗대서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바잉앤드 인턴 근무를 했을 때 네. 매장별 판매 현황에 따라서 네. 판매 전략 수립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꼼꼼히 관리하고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네. 판매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경험 추가적으로 하신 건 있나요?
공부하시고 아쉽게도 추가적인 경험은 없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을 통해서 네. 데이터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고 네. 입사 후에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따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연체 채권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회사에 입사해서 그런 걸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고객이 송금을 계속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면접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금 방식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네. 만약에 TT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네. 아무래도 은행을 담보로 두고 있지 않은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수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고객에게 끈질기게 네. 수금을 받아낼 때까지 네.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네.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 씨, 네. 이 협력사가 폐업하면서 예. 새로운 그런 수신처를 개발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협력사가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폐업하게 됐고 그 대체 협력사를 찾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 1차적으로 기준을 세운 것은 네. 지금 현재 이 폐업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재고 네. 잔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을 찾고자 노력했고 네.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 또한 저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네. 그때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 단가가 네. 저희가 원하는 단가에 맞출 수 있는지를 2차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 업체한테 다 연락을 돌리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신 건지? 네, 사실 제가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개발 업무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라인에 가서 네. 지금 현재 요구하는 저희가 네. 요구하는 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라인 캐파는 되는지 네. 품질적 출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부서랑 협력을 통해서 고객사 품질 승인을 간소화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개발팀이나 어떤 QA팀이라든지 그런 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빠르게 승인을 해주고 하다가 예. 리스크가 생기면 결국 그 부서의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승인을 빨리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간소화를 시킬 수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10초만 예, 생각해 예.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승인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네. 마련하고자 가장 노력했고 예. 그 제가 찾았던 대체 협력사에서 네. 동일 고객사에 비슷한 사양으로 납품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품목이 재질이나 그 품질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서 모두 네.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성적서를 통해서 네. 일단 일부분을 대체하고 네. 그 간소화된 품질 승인이 끝난 후에 네.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좀 간소화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 시절에 예. 수요 예측 프로그램? 예.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학부 시절에 이제 SCM 과목에서 네.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 네. 당시 R 프로그래밍을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네. 사실상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다르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월 매출, 월 판매량을 넣게 네. 되면 향후 뭐 정확한 수량은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추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습니다. 이 성격이 좋으셔서 예, 협업과 소통이 잘 된다. 예, 본인께서 네. 일하시면서 이제 유관부서와의 그런 좋은 유대관계를 쌓기 위한 예.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면 네. 성격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전화 한 통을 할 때도 자료를 요구할 때도 좀 강압적으로 좀 빨리 달라 재촉하지 않고 네.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다음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부탁드린다 하고 공손한 자세로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제가 받는 업무의 특성상 공장과 제조업 특성상 공장과 함께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출장을 갔을 때도 이제 그 제가 간 목적 외에도 좀 네.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최대한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사 업무 특성상 일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여러 리스크가 때문에.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때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에 대해서 영어로 한 1분 정도 안으로 한 30초에서 1분 안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해요. 네. Whenever I got stressed, I try to watch the YouTube and find some dance video. And also, I made my own dancing video by training the dancing. So, whenever I look my own dancing video, I felt really, relieving the stress. And I also try to work out very hard. So I think that I have two ways to relieve my stress. 들어가겠습니다. I think moving body is the way that I can get rid of all the pressure and stress that I have gotten from the workplace. For example, going to gym or go swimming is the way that I can move my body to forget all the things that I have encountered in the workplace. Nowadays, my job is really stressful, so there are various ways to relieve my stress. First, I play a lot of sports, for example, football or just running, and also I just met my girlfriend to relieve my stress. She listened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in my company, so I think it's the best way to relieve my stress.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 이게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재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공부 좀 하셨네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적 도전, 최고의 인재, 신뢰와 협력.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준비되신 분이 손들어 주십니다. 네. 면접관님, 저는 신뢰와 협력이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관련해서 바행인 인턴 근무 당시 제가 업무 비효율성을 매장 그 고객으로부터 해결하고자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큰 신뢰를 얻고 또 좋은 관계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업 노하우를 쌓기 이전에는 기존 거래처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잘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신입사원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에서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공급하는
당시의 제품은 타 국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했던 그런 제품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그 수요처에서 그 가격을 많이 낮춰주면 안 되냐, 한 50% 이상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워낙에 국내 제품들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제 저희 영업기획팀에서 이거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 우리는 고객사한테 최적의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의 원자재와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솔루션과 우리의 품질에 대한 어떤 자긍심의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고객사들한테 제품뿐만 아니라 추후에 AS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 좋은 사양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고객사들한테 어떤 제품을 파는 영업이라는 어떤 직무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높은 마진만을 위해서 영악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그리고 꾸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당사의 사양을 최적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요처의 제품을 조달할 때도 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종합 상사의 경우 이제 단순히 기존에 이어오던 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수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지금 현 회사나 이전에 인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최근에도 이제 지금 다니는 현 회사에서 구매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하여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씨. 네, 승현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승현 씨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이번에 수주권이 있는데 너희한테 이 프로젝트 넘길 테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가져가겠다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둘 다 비슷한데 이 프로젝트는 경쟁사에서 가격을 엄청 높이 주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는 우리가 엄청 의도적으로 높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잠시 생각할 네, 시간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정리드리면 경쟁사에서 이번 거는 너희가 가지고 다음 거는 우리한테 줘라 라고 딜이 온 거죠. 네, 면접관님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해당 사항에 직면하게 된다면 네. 가장 첫 번째로는 각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성을 점검을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물론 혹할 수도 있지만 순간 혹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승낙을 했을 때 이후에 제가 경쟁사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길 경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향후 그 경쟁사와의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동등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선배님이나 아니면 같이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다 같이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단현 씨, 이런 경우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저도 답변의 결은 좀 비슷한데요. 우선은 이게 우리 회사의 이제 미래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동료나 타 이제
선배님들과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부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이 결정 사안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대로 경쟁사에 최대한 이제 완곡하게 당사의 입장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훈 씨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쟁사에서 먼저 그런 딜이 들어왔을 때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그 딜을 받아들였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기업에게 있어서 ESG 경영이 네네. 좀 많이 중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저촉되지 않는다면 네. 앞선 지원자들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네. 해당 그 사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활동을 다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저것 인턴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동아리도 하셨는데 단체 활동에서 갈등이 없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내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준비 먼저 되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예. 네. 학생회 이제 운영부 부장으로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후배였던 부원이 어떤 업무를 맡겼을 때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이 업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또 내지는 그 업무를 맡겨졌을 때 이 업무를 빠르게 수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한 원동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 뽑아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업무를 다시 배분을 했는데요. 그 친구한테는 그냥 일반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비품을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했었는데 비품 관리의 어떤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조금은 일상적이고 너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을 배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약간만 뭔가를 잘하면은 너무 잘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줘서 지금 굉장히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격려를 해주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자긍심을 느끼면서 다닐만 하구나. 여기가 나를 조금 인정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문화 콘테스트라던가 그런 경연 대회 같은 거를 열 때도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과업들을 맡기면서 그 친구가 조금 이 조직 안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 입사하고 오랜 경력을 쌓아서 팀장이 됐습니다. 나연 씨가 팀장일 때 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맡기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하지도 않고 네. 소화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그런 친구를 뽑게 됐을 때 그 친구가 가졌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최종까지 올라가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는 충분히 그 친구도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들어오고 싶은 어떤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일단 전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장 먼저 해볼 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1대1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충분히 고민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한다거나 조금 버벅된다거나 하는 거는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한 이유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제기를 하고 내가 너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해볼 것 같아 라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학부 시절 댄스 동아리 팀장을 맡으면서 네. 저조했던 참여율을 네. 갈등 극복을 통해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당시 제가 운영했던 동아리는 오디션 위주의 네. 팀 구성이 이루어져서 네. 오디션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소속감이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이 동아리 참석률을 굉장히 낮추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오디션 방식을 조금 개선을 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르를 확대하고 무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강하게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고 또 참여율이 높아진과 동시에 저희가 구성했던 무대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서 대회 수상까지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동아리의 팀장으로 소속되면서 매달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매달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시험 기간이 겹치다 보면 좀 팀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때 한 예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봉사활동을 치어리딩을 통해서 하고 또 그 장면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다 바쁘다 보니 계속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사실 많이 몸치는데 이제 학교 시험 공부를 다 하고 새벽에 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안무를 먼저 따서 이제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좀 빠르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나의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시는 분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부당한 지시가 실질적으로 미래에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혹은 사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사수에게 물어봐서 파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저촉이 된다면 사실상 그 다가올 미래에 팀장님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내 규정이나 미래의 회사에 악영향이 없다면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게 사내 규정이나 규제에 네. 저촉되지 않는지부터 먼저 파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규정이나 이런 규제와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저한테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 면담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나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배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업무의 목적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질문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선 지원자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먼저 법에 저촉되는지 또 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상사의 해당 지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됐을 때 혹시나 그 유대관계가 조금 악영향을 미치거나 했을 때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다 상사분과 함께 둘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해당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자신의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먼저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종훈 씨부터 이렇게 순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식량 소재 부문의 2차 전지와 모빌리티 같은 분야의 경우 지금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동종 업계에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2차 전지 분리막과 같은 좀 더 앞서가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무역 중개도 좋지만 저희가 선정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타 경쟁사 대비 우월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수익성에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제를 파악하고 또 해결해냈을 때 굉장히 네.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특히 철강 산업에서의 어려움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소 환원 제철 그리고 수소 관련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 판매 전략 수립이나 또 동향 파악에 기여하면서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철강 영업은 네. 스페셜 리스트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제너럴 리스트가 되어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수요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클립부터 큰 건축물 발전 설비까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어떤 철강의 기술적 특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내지는 수요처가 꾸준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산업이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철강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나만의 로직으로 딱 전개할 수 있는 스페셜 리스트가 돼야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모르는 게 없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거 한 40분 걸렸네요.